번째 절, 조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 띄어쓰기에서 가장 공부할 때 힘든 점은 뭐냐면요. 어디에서 띄우고 어디에서 붙인다를 알아도 문제는 품사통용 때문에 이것이 조사면 붙이는 건 알겠고 의존명사면 띄는 건 알겠는데 얘가 조사인지 의존명사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죠? 형태와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앞 페이지에 보면 프린트에서 어떤 형태 한 형태가 조사로도 쓰이고 의존명사로도 쓰이고 그리고 뭐 조사로도 쓰이고 어미로도 쓰이고 의존명사로도 쓰이고 어미로도 쓰이고 이렇게 한 형태소가 그죠? 이렇게도 저렇게도 쓰이는 것들을 좀 정리해놨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주로 출제된 것들을 가지고 귀납을 해보면 요 정도의 어휘들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것만 숙지하셔도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사에서 자 우리가 조사 중에 조사 같지 않아 보이거나 그죠? 요런 것들을 좀 모아봤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학교에서만이라도 제가 이렇게 노란색을 쫙 걷는데 이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조사는 연달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붙여서. 그죠? 자, 그래서 학교에서만이라도 하면은 학교에서의 에서. 그죠? 그리고 또 만. 그죠? 그 다음에 이라도라는 조사가 있어요. 이라 끊고 도가 아니라 이라도라는 조사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조사가 몇 개가? 하나, 둘, 셋. 세 개가 연달아서 계속 붙은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까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그죠? 거기에서부터까지입니다 할 때 이다를 그쵸? 높여서 입니다 이렇게 끝낸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나가면서까지도 이것도 뭐뭐 하면서까지도 그죠? 그 다음에 들어가기는커녕 할 때 커녕 별표 이 커녕이 조사라고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들어가기는 같은 경우를 관형용으로 판단해서 이게 관형용이 수식을 받는 의존명사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띄어쓰고 막 그러는 거야.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커녕은 모든 경우에 조사이기만 해요. 커녕은 무조건 뭐다? 조사다. 자, 그 다음에 옵니다 그려. 예. 이게 좀 할머니들이 많이 쓰는 말투긴 해요. 그쵸? 그래서 젊은이들이 잘 쓰지 않아서 사회방언으로 연령방언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여기 보면 옵니다 그려. 또 여기 있다. 자, 좋아 보이는구먼 그래. 자,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종결보조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장이 끝났는데도 그 뒤에 더 붙는 보조사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역할을 혁혁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예요. 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높임의 종결보조사라고 해요. 다 이미 종결이 됐어요. 해요체로. 해체로. 근데 거기에 요를 붙이면 무슨 체가 되면서? 해요체가 되면서 높임말이 되죠? 예. 하지만 그 문장에서 요를 뺀다고 해서 그 문장이 비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쵸? 예,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종결보조사라고 해요. 이미 끝난 문장에다가 더 붙일 수도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뭐합니다 그려 뭐뭐하면 그래 같은 경우는 군말로 띄어쓰는 게 아니라 감탄사 아니에요. 붙여 쓰는 보조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밥은커녕 할 때 니은커녕 있죠? 그쵸? 이것도 니은커녕 들어가기는커녕. 그쵸? 자, 조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 하고 싶다마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이거를 자, 무엇과 헷갈리지 말자. 은과 헷갈리죠. 근데 얘도 사실은 붙여쓰고 쟤도 붙여쓰니까 띄어쓰기 할 때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지만 많은이라고 쓰는 경우와 만은이라고 쓰는 경우에 대해서 그것을 나누라는 문제가 수능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남은 또 얼마 안 돼서 그저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자, 올해 뭐 사복직 같은 경우는 청유문에 대해서 아예 선지 하나 안 바꾸고 수능 문제를 그냥 가져다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출제자 양심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뭐 하고 싶다마는 할 때 이 마는도 그죠?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밤마다 말 맞다나 그죠? 자, 이거 그리고 또 뭐뭐든지 뭐든지 할 때 보면 여기 체언 나왔죠? 그쵸? 사과든지 배든지 이거 뭐랑 많이 헷갈려요? 던지랑 헷갈리지 않습니까? 자, 그 의미 차이가 뭐죠, 여러분? 던지 같은 경우는 회상의 선어말어미 뭐에다가 더에다가 니은지가 붙은 거고 그쵸? 그래서 이제 결국에 뭐 내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때 그랬어 이런 얘기죠. 지난 일을 얘기를 할 때. 그죠? 하지만 든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선택의 불확실성. 그쵸? 선택항일 때 네가 하든지 말든지 먹든지 말든지 사과든지 배든지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따라 할 때 따라 알았다라고 할 때 얘는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인용조사라고 합니다. 인용조사. 그쵸? 그리고 사람 치고 할 때 치고 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조사입니다. 자, 그래서 조사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얘네들이 조사인 줄 모르고 어미나 의존명사라고 파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품사통용에 주의해야 되는 조사 제가 표에다 넣어놨죠?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여러분 여기서 여기 같이. 자, 여기서 같이라는 형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보조사 가치가 있고 형용사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요거 전 잘못 써져 있죠? 죄송합니다. 요게 뒤집혔죠? 죄송합니다. PT는 요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 프린트 멀쩡해요. 여러분들 프린트가 멀쩡해요. 프린트 보시면 돼요. 프린트 보세요. 자, 여기서 가치라는 형태로 쓸 때는, 그죠? 가치라는 형태로 쓸 때 보조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조사면 어떻게 써야 돼요? 붙여야 되죠. 근데 부사면요? 부사는 하나의 단어잖아요. 뭘 꾸미는 주로? 용언을 꾸미는. 그럼 띄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둘 다 형태가 뭐다? 가치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판별을 할까?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 앞에 뭐가 붙었죠? 예, 체언이 왔죠? 그쵸? 자, 그래서 체언 뒤에 붙는 가치는 우리가 보조사다. 그래서 붙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사 같은 경우는 뭐뭐와 같이 공부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뭘 꾸미게 될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제가 해놨는데 괜찮아요? 아니죠? 자, 여기까지. 친구와 공부하다,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함께.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뭘 꾸며요? 공부하다를 꾸미죠. 용언을 꾸미고 있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부사고, 게다가 얘가 뭐예요? 격조사란 말이죠. 그쵸? 친구와 같이라고 했을 때 친구와 같이 공부를 하다. 결국에 얘도 부사예요. 여기서 부사어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다를 친구와 같이 함께 공부하다라고 해서 공부하다를 다 꾸며주고 있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여기서 이 가치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 뒤에 온 조사로 파악할 수 없고 뭐라고? 그죠? 뒤를 꾸미는 부사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뒤 다 판별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같은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요거는 쉬워요. 오히려. 같은이라고 쓰는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조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원래 불변어잖아요. 그러니까 조사가 같은으로 변신할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부사라고 해보세요. 그럼 부사면 부사파생 전미사가 이인데 부사파생 전미사 은을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백옥 같으니 뭘 꾸미는? 그쵸. 피부를 꾸미게 만들어줘요. 하지만 여기까지 자, 백옥 같다라는 말이거든요. 백옥 같다. 그러니까 요렇게 할 때 같다는 뭐예요? 형용사거든요. 그러면 형용사가 들어간 백옥 같다라는 말이 관형절이 돼서 지금 뭘 꾸미고 있는 거예요? 피부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자, 눈같이 할 때 체언 뒤에 왔다. 그러니까 조사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앞에 부사어고 그리고 쟤는 조사까지 받아서 끝이 난 거예요. 친구와 끝. 그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공부하다라는 용언을 꾸미니까 부사고 그 다음에 같은이라는 형태를 가지면 늘 뭐다? 형용사다. 그렇죠?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가치를 합성어로 쓰는 경우 이건 뭐냐면요. 원래 예전에는 각각의 단어였는데 이 각각의 단어가 함께 많이 쓰이다가 둘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의미 특수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의미 특수화라는 게 두 단어가 함께 많이 쓰이다 보면은 그 단어의 조합만이 가지게 되는 스페셜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의미 특수화라고 해요. 그 의미 특수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전에서 인정을 해줘요. 너는 제3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사전에다가 등재를 해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감쪽 같다라고 했을 때 감쪽 끊고 같다였을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이 쓰다 보니까 입에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얘는 사전에서 감쪽 같다라고 등재를 해준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금쪽 같다, 꿈 같다, 목석 같다, 불꽃 같다, 신락 같다, 주옥 같다, 찰떡 같다, 한결 같다. 자,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합성어로 등재된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미리 숙지하지 않으면, 그죠? 합성어로 등재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면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합성어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것들은 외울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합성어 부분은 우리가 암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그죠? 관용 표현이에요. 다 보면. 관용 표현. 여러분 관용 표현이 뭐예요?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만 써서 이렇게 하면 돼. 외국인들이 들으면 정확히 의미 파악을 못해요. 외국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목석 같다가 뭔지 알겠어요. 잘 모른다니까요. 그죠? 오래 살지 않으면. 학습을 통하지 않으면은 단어 조합으로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만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큼도 격조사로 쓸 때가 있고 의존명사로 쓸 때가 있는데 조사로 쓸 때는 붙여 쓰고
의존명사를 쓸 때는 띄었어야겠죠? 자, 그럼 볼게요. 부모님에게만큼을 할 때 앞에 조사였어요. 조사 뒤에 조사가 붙은 케이스죠. 그죠? 자, 그런데 노력한 만큼 같은 경우는 노력한이라고 했을 때 노력하다라는 말이죠. 그죠? 노력하다라는 동사인데 거기다가 니은을 붙여서 관형형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에 뭘 받아요? 수식을 받아요. 자, 여러분 의존명사의 특징이 뭐죠? 혼자서는 의미가 자립이 되지 않아요. 의미가. 자, 그래서 항상 수식을 받아야 돼요. 관형사의 수식을 받든 관형형의 수식을 받든. 근데 여기 보니까 용언의 관형형의 수식을 받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의존명사다. 자, 그 다음에 자, 대로를 보겠습니다. 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대로도 처벌하려면 법대로 해라. 여기서 법은 체언이죠. 그쵸? 체언 뒤에 붙어서 조사. 자, 그리고 여기서 예상했던 체언이에요? 용언이에요? 용언이죠. 용언의 무슨 형? 용언의 관형형. 그쵸? 그러니까 수식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의존명사.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뿐입니다. 자, 뿐도 앞에서 실력뿐이다. 자, 앞에 뭐죠? 예, 체언이죠? 자, 그런데 의존명사 볼까요? 그는 웃고만 있을 뿐. 뭐뭐하고만 있을 뿐이다. 수식을 받고 있죠. 그쵸? 그래서 관형절이나 관형형이나 아니면 관형사의 수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간만 보냈다 뿐이지 같은 경우는 자, 뭐뭐하다 뿐이다 할 때 시간만 보냈다 그뿐이다. 그쵸? 요렇게 표현을 할 때가 이제 우리가 띄어쓰는 의존명사입니다. 시간만 보냈다 그뿐이지. 그죠? 그뿐이지 다른 거 한 건 없다.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자, 만에서 보조사만을 또 볼까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할 때 얘도 뭐예요? 체언이죠. 그쵸? 수사죠. 자, 그 다음에 의존명사로 볼까요? 그는 떠난 지 사흘 만에. 여기도 체언인데 안 붙여요? 자,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체언 뒤에 오더라도 그 체언이 기간의 의미를 가진다면. 기간. 사흘, 이틀, 이런 거 있잖아요. 나흘, 이런 거요. 그죠? 3시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흐르는 시간의 의미를 가진다면, 그죠? 그럴 때 뒤에 오는 만은 의존명사만입니다.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만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얘는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가 화를 낼 만도 하다. 화를 낼, 그럴 만도 하다. 꾸며주는 의존명사고요. 자, 여기서 얘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만, 출제가 자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밖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밖에에서 너밖에 없어 라고 했을 때 자, 그때 앞에 체언. 그죠? 대명사죠? 그쵸? 너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집 밖에 나가 있어 라고 할 때는 집의 밖에예요. 그러면 그때는 밖이라는 공간에 에라는 처소부사격 조사가 붙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밖에는 한 단어가 아니라 몇 단어? 2단어인 거죠. 그죠? 그래서 밖 끊고 에 해서 그래서 여기서 명사 더하기 조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부사격 조사가 되는 거죠. 뒤에 있는 애가.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품사통용에 주의해야 될 그죠? 조사와 의존명사 위주로 받고 자, 여기서 별표 친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별표 친 거 뭐뭐 있었어요, 제가? 합성어. 그쵸. 합성어는 아는 수밖에 없다. 근데 다만 힌트. 얘가 합성어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싶으면 뭘 생각하라고요? 외국인은 모른다. 그쵸. 자, 그래서, 이게 단어 1 더하기 1 했는데 3이라는 의미가 나온 거예요. 그 3이 됐을 때는 어떤 문화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잘 나오는 게 뭐다? 그쵸. 만. 왜 그렇다 그랬죠? 눈으로 보기에는 앞에 역시나 몰아서. 체언이기 때문에 똑같이 붙여 쓴다고 착각하기 딱 좋다. 그러니까 앞에 오는 게 체언일지라도 그 체언이 뭐라면 시간의 경과라면 그쵸 띄었어야 되는 의존명사다. 자, 그 다음에